앞으로도 어떤 또 허와 실, 또 실과 허를 섞어서 여론의 어떤 보도자료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가져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을 아래로 잡을지 위로 잡을지 방향성을 잡고 나면 또 한 번 잘못 잡으면 한참 돌아 나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 전문가입니다. HLB 오늘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잘 가고 있던 HLB가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차트 보면서 차트 분석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고요. 그리고 왜 하락을 하나, 하락하는 이유 점검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늘 강조드리는 그로 인해서 실질적 가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주식은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한 방에 빠지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물론 재료들이 공개되지 않은 재료들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요 최근에 요 고점보다는 더 멀리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참조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서 빠질 거기 때문에 이런 조정받는 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플랜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매수를 하고 나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나서 상승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보지만 이런 저항 매물대 구간에서 맞고 빠지는 구간, 항상 이런 구간에서 이 저항대가 사실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두터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빠질 때도 이게 반대 역할을 할 겁니다. 반대로 빠질 때도 지금 이런 우리가 상승할 때 저항을 받았던, 상승할 때 이런 저항을 받았던 이런 자리가 지지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런 지지 라인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들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부분 익절 손절을 하는 타점으로 맥점 잡아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차트에서도 좀 답습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연말 그리고 올해 초 이렇게 이어지는 HLB의 주가 차트인데, 이때도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고 차트가 굉장히 큰 대세 상승을 한 이후에 또 고점을 한번 찍고 빠지나 보다라고 했었던 차트예요. 이때도 역시나 이런 지지 라인들을 구축을 하고 기술적 응대를 했다면 올바르게 또 투자를 하실 수 있었다라는 흔적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자,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지지 구간 형성해서 다시 상승하는 패턴 보여주다가 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다시 저항으로 바뀌면서 맞고 떨어지는. 자, 이런 패턴을 보일 때 사실상 이런 패턴에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다시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패턴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자,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추세 전환을 또 강하게 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단순히 빠진다라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불안감에 의한 뇌동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이런 주요 지지 라인들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비중을 좀 늘려가는 시점을 타점을 잡았다면 수익을 더 극대화를 할 수가 있었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매수를 하건 매도를 하건 우리가 저항을 받았던 자리는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또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던 것들이 뚫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저항 자리로 바뀌는 이런 패턴을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다시 우리 HLB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서 차트가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또 조정받고 밑으로 기면서 갈 것이냐, 이 방향성을 잡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선은 이 하락 흐름을 좀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공매도 세력의 영향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5월에 아직 FDA 승인도 재료로서 아직 소진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재료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 이거를 공매도 세력들이 숏커버링 하기에
사이즈나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숏 스퀴즈 같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미리 4월부터 좀 주가를 조정하면서 빼면서 털려나갈 개미들의 물량을 좀 털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좀 보이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는, 최근에 너무 많은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는 매우 좋은 명분과 함께 개미들 물량을 한번 털고 가는 건데, 이런 게 가장 심한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약 바이오주예요. 왜냐하면 제조회사나 어떤 뭐 공업회사들처럼 이것과는 다르게, 여기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기업의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판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냐, 이런 것들은 어떤 임상 실험에 대한 유효성, 뭐 그리고 승인 여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차트가 기대감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흔들기에 너무 좋죠. 이 기대감만 부정적인 기사와 함께 상쇄시켜 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 보면은 어떤 중요한 결과나 보도 발표 전에 항상 악성, 추측성, 루머나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이런 뜬구름없는 소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서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동매매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를 해서 흔들림 없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 본업이 바쁘시잖아요. 본업도 퇴근하시고 나면은 지친 몸 이끌고 사실상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런 기사 하나하나, 루머 하나하나에 이게 허와실이 뭐 있나 없나 판단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각종 이제 리포트나 허와실을 따지는 영상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에 대한 실질적 가치 평가를 도와드리는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도움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눌러주시는 만큼 또 다음 영상 찍을 때 많은 힘을 얻어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주가의 하락에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상 이제 후반부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최근까지도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HBM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서 등재되고 있다, 이 HLB 간암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제가 다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HBM이 뭐냐, 일단은 미국의 어떤 시장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약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혜택이 막 잘 돼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약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험사예요. 그래서 이 보험사에 해당 이 제약사에서 다루는 약들이 보험사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험 혜택을 받아야지만 이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통해서 약을 저렴하게 조달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보험사의 제약회사의 약이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제약사와 보험사의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PB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PBM에 있는 직원들이 보통 FDA 인사 출신들이 많아요. 실질적인 승인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좀 빨리 체득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약들을 제약사에서 제약사에서 확인을 해서 이거를 보험사에 등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BM 등재됐다라는 기사가 그만큼 유의미한, 지금 FDA의 승인에 대해서 기대감을 대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파이널 리뷰 미팅에서도 특별한 이슈 없이 종료됐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절차대로 일정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 리뷰까지 아주 무사히 마친 HL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자로 나온 또 기사를 보니까 수술 불가 환자를 수술하게끔 해서 암 병변을 완전 절제할 수 있게 해줬다. 여기 보시면은 8일에 따르면 암연구학회 AACR에서 리보세라닉과 칼림리주맙 간동맥 주입 화학요법이라고 해서 이걸 병용한
연구 결과의 초록이 보니까 18명 중에 3명에게서 완전 관해가 나타났고 객관적 반응률이 44%, 질병 통제율이 88.9%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완전 관해 나타난 3명을 제외한 15명의 환자는 병용요법 실시한 이후에 수술이 가능하게끔, 수술도 불가했던 환자들이 수술이 가능하게끔 해서 이미 수술까지 마친 환자가 8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실질적인 유효성을 나타내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HLB 주가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 세력의 관여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명분상으로도 그동안에 너무 많은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또 허와 실, 또 실과 허를 섞어서 여론의 어떤 보도자료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가져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을 아래로 잡을지 위로 잡을지 방향성을 잡고 나면 또 한 번 잘못 잡으면 한참 돌아 나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일일이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 김영웅 전문가가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치 분석 평가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목차별로 해서 대략 한 20에서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그래도 한 한두 페이지 정도로 축약을 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요점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각의 A, B, C라는 시나리오가 반영이 됐을 때 안 됐을 때의 마디값이 중요한 거니까 이때에 들어가는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모두 다 설정을 해 놓은 거니까요. 요거 보시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대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리포트라고 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 2847-2351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요거 확인해서 저희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